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 머리를 두친 방향이죠. 어느 쪽에다 대고 주무시는 게 좋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북두 단명이라고 해서 머리를 북쪽에다 두고 자면 정말 일찍 죽는 것이고 건강이 나빠지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혹시 뭐 북쪽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머리를 또 어느 방향에 상관없이 어느 쪽에다 두고 자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 두면 안 된다고 하는 회두극자라는 게 있습니다. 회두극자라는 것은 이제 머리 방향이 그쪽 방향에다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다, 이제 극한다는 것은 뭐 일단 잘못하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좋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회두극자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또 여기다 만약에 그게 그쪽 방향으로 두고 자면 정말 안 좋은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잠자는데 머리를 굳이 꼭 따져서 자야 되나, 이것은 좀 뭐 크게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구는 계속 돌고 있고요. 또 자전을 하기도 하지만 공전을 하면서 방향이 계속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북쪽, 동쪽이 우리가 지구적인 거로 봤을 때는 그게 고정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태양계 우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까지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향을 따져서 이사가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행운의 방향, 길 방향 이런 건 있지만, 계속해서 머리를,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잠시 집을 뭐 옮긴다든지 했을 때 그때 한번 결정될 때 방향이 중요하지만, 이 머리 두는 것은 꼭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 집의 구조에 따라서 거기에서 맞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회두극자는 뭔지,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구성학의 구공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공도는 구성학에서도 많이 쓰지만 뭐 김은등갑이라든지 풍수에서도 자양을 결정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구공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구공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궁이 9개가 있다, 이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칸이 9개 있으면 이 가운데를 중궁이라고 하고, 여기가 5, 6, 7, 그 다음에 8, 9, 1, 2, 3, 4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풍수에서도 많이 쓰지만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써서 구성학이나 사주 명리학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풍수에서도 운기가 9번 변할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또 일종의 방위학이기 때문에 방위를 찾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구자라는 것은 남쪽을 나타냅니다. 남쪽을 나타내고 주역 개상으로 하면 이제 리께입니다. 리라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리, 남쪽 화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북쪽이 됩니다. 북쪽이 되고요. 동쪽이 이쪽이 됩니다. 동쪽.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되는데, 이 북쪽은 이제 간방이라고 합니다. 주역에서 감. 그리고 팔은 팔, 이거는 이제 간방이고요. 삼은 진방이 됩니다. 진방. 그래서 우레진자를 쓰고, 이 사는 이제 손방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리방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곤방입니다. 곤방이고, 칠자 이쪽 서쪽은 태방이 되고요. 요건 이제 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되지만 이제 건곤 감리, 그리고 손태, 그다음에 간곤 감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8방위가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운데 자리 중궁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는
이게 이제 중궁으로서 가운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왕의 자리예요. 오는 제왕이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사방팔방으로 보면 다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뜻은 갇힌다죠. 사방팔방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음, 병 이런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오황살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구성학에서는 이 가운데 갇히는 걸 좋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왕의 자리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머리 두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제왕의 자리부터 육식갑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또 하나를 그리게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우리가 좀 크게 해볼게요. 이 가운데 들어가는 갑자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갑자생이 들어갑니다. 갑자생이 들어가고 여기 6에는 을축생이 들어갑니다. 갑자 을축 7에는 갑자 을축 이제 병인이 되겠죠. 병인생. 병인. 그다음에 8에는 정묘. 갑자 을축 병인 정묘. 그러면 여기 9운자 9번째는 무진이 들어가겠죠. 무진 다음에 다시 여기 1로 들어오는 겁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5, 6, 7, 8, 9, 1, 2, 3, 4. 그러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하면 여기 이제 기사생이 되겠죠. 무진, 기사. 그 다음에 2로 가니까 무진, 기사, 경호. 경호는 이제 백말띠인데 경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임신이 됩니다. 임신, 계요생이 됩니다. 임신, 계요.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가 육식갑자 쓰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여기가 신미가 되네요. 여기가 신미가 됩니다. 경호, 신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임신이 되는 거죠. 임신. 다시 여기 계요생이 들어옵니다. 임신, 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요 다음에 다시 여기 이제 갑술이 돼요. 갑술생.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사방팔방 어디든지 머리를 아무데나 두고 주무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구성학에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요, 갑술, 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을에, 병자, 정축, 그 다음에 무인, 기묘,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던, 이쪽 방향으로 머리 두던, 뭐 남쪽으로 두던, 그 다음에 북쪽으로 두던 상관이 없다. 이 가운데 들어오면. 그런데 이제 띠가 각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 부모 자식 간에 어렸을 때 산다. 그럼 같은 침대에서 자면 갑자생은 아니면 계유생이나 갑자생은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무진생이다. 그럼 무진생은 남쪽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면 기사생이 있다. 그럼 기사생하고 무진생은 반대로 자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는 한쪽은 남쪽이고 한쪽은 북쪽에 되면 서로 발을 이렇게 맞대어서 자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면 안 되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엇갈릴 텐데, 그럼 어떤 사람은 이쪽 동남쪽에다 머리 두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이 북서쪽에 두면 안 되고, 이런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집의 구조에 따라서 이것을 일일이 따져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회두국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궁도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이 방위학에서 나온 건데, 이걸 통해서 머리를 두고 가운데에 들어간 사람은 뭐 괜찮겠지만 사방팔방, 하지만 가운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갇히고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또 질병이나 죽음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다고 사방팔방 아무데나 머리 두고 자는 게 과연 좋을까요? 그럼 가운데는 또 뭘로 결정할 겁니까? 뭐 아무데나 두고 자도 괜찮다고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동남쪽으로 하던 남쪽으로 하던 북쪽으로 하던. 하지만 이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두국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건 있어요. 일단 집의 구조에 따라서 문충살, 문하고 딱 해서 바로 마주친다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바라보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을 열자마자 현관하고 부딪힌다든지 바로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걸 좀 피해서 그런 거는 좀 위생도 그렇고 어떤 기운이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지 굳이 이렇게 방해를 따져서 회도 극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한 대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돼서 육식갑자 띠별로 되는 거예요. 그럼 띠는 갑자생은 84년생이고 을축생은 85년생이잖아요. 그리고 무진생 같은 경우는 86년생이고 경우는 90년생. 다시 돌아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병호생이면 66년생이고 경인생은 1950년생이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 들어가는 그 방위에 대해서 머리를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옛날 이제 묘자리 따질 때 이제 실신을 안장할 때 여기에 따라서 띠가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 사람은 머리 두침 방향이고 근데 굳이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디에서 유튜브 보고 아니면 어디 봤는데 회도국자라 그래서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나도 그걸 좀 신경 써갖고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자리는 꼭 이런 방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집안 분위기, 환경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환경 또 차소리 또 뭐 철도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 또 낡고 뭐 집안이 습하다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해도국자는 따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어디에다 머리를 두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 두는 게 좋은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